비교의 무게를 내려놓는 여정. 여러분, 산속 깊은 숲길을 걸으며 바람이 나뭇잎을 속삭이듯 스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평화가 스며듭니다. 오늘 이 명상은 바로 그런 여정을 안내합니다. 비교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풀어내는 시간,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며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빛이 내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드는 그 무게감. 하지만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은 본래 맑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 깊은 호흡과 함께 그 짐을 흩어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 보아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시작하세요. 산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듯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비교라는 덫에 빠지는 걸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성적을 보며, 직장에서 동료의 승진을 지켜보며,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해 보이는 삶을 스크롤하며 그 비교는 마음의 작은 돌멩이처럼 쌓여 결국 무거운 바위가 됩니다. 산속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뿌리를 내리고 다른 가지를 뻗어야 하는데 왜 타인의 그늘 아래에서 위축되는 걸까요? 이 명상은 그런 무게를 인정하고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비교는 외모의 바람일 뿐, 내 안의 뿌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그 바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을 되찾아 줄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 4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늘 동료들의 성과에 눈길이 가서 자신의 노력을 폄하하곤 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할까? 하며 밤새워 고민하고 그 스트레스로 불면에 시달렸죠.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해지고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산속 명상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는 호흡에 집중하며 비교의 뿌리를 탐구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대요. 내 여정은 내 것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왔고 돌아온 후 직장에서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진은 물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처럼 비교의 무게는 누구나 겪지만 풀어내는 순간 새로운 자유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그 자유를 느껴보세요. 산속의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마음의 안개도 호흡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명상 대본은 5장으로 나뉘어 진행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문턱에서부터 깊이 머무르며 준비합니다. 비교가 불러온 피로, 그로 인한 자책, 모두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여기 충분하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아요. 산의 고요가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듯 이 감정이 스며들게 하세요. 비교는 세상의 환상일 뿐 진짜 빛은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깨우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비교의 무게가 쌓이는 과정은 종종 은밀합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 한 젊은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보며 자신의 창작을 비하하곤 했어요. 내 그림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며 붓을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죠. 그 결과 창의력이 막히고 우울감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산책 중 우연히 만난 산속의 작은 폭포 소리에 영감을 받아 명상을 시작했대요. 호흡과 함께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인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비교는 영감을 주되 나를 가두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그 후 그녀의 작품은 더 자유로워졌고
개인 전시회까지 열게 됐어요. 이처럼 비교는 때론 자극이 되지만 무게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산속의 나무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죠. 이 명상은 그런 뿌리를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비교로 인한 그 무거운 감정을 느껴보고 호흡으로 풀어내세요. 들이마실 때 가벼움, 내쉴 때 무게. 산의 공기가 폐를 채우듯 평화가 마음을 채웁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 비교로 지쳐 있었어요. 왜 내 반은 저 반만큼 잘하지 못할까? 하며 자책했죠. 명상을 통해 감사와 수용을 연습한 후 학생들 각자의 강점을 보게 됐고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는 이 여정, 산속의 고요함처럼 부드럽고 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서두의 감성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호흡이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안내자가 될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 명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매일의 비교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힘을 주길 바랍니다. 산의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장, 현재의 무게를 인정하기. 여러분, 산속의 고요한 길목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살짝 흔들며 지나가는 그 순간처럼 이제 마음속에 쌓인 비교의 무게를 조용히 마주할 차례입니다. 이 장은 그 무게를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잊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주변의 성공이 내 안을 짓누르는 듯한 그 느낌. 왜 나는 저만큼 되지 못할까 하는 속삭임이 가슴을 조이는 그 감정. 이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냥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 무게를 느껴보세요. 산속의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우듯 이 인정의 과정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비교의 무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친구의 여행 사진, 동료의 새로운 성과 소식. 그 순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 무게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 전체에 스며듭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하루의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우리는 그 무게를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산속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듯 우리도 그 감정을 직면함으로써 강해질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비교의 장면을 떠올려 보아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관찰하세요. 이 감정은 지금 여기 있지만 나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이 인정의 과정은 왜 중요한가요? 무게를 무시하려 하면 그것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반대로 인정하면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속의 호수가 비를 맞아도 맑음을 유지하듯 마음도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정화됩니다. 실제로 한 30대 후반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 방법을 통해 변화를 겪었어요. 그녀는 늘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며 자책하곤 했습니다. 내 디자인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며 밤을 지새우고 창의력이 막히는 날이 많아졌죠.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잦아지고 작업실에서조차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산책 중 산속의 고요한 분위기에 이끌려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교의 무게를 인정하는 게 불편했지만 호흡과 함께 그 감정을 관찰하니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대요. 이 무게는 내 안의 일부지만 영원하지 않아 라는 깨달음이 왔고 이후 자신의 스타일을 믿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으며 일상이 밝아졌어요. 이 사례처럼 인정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집중하세요. 이제 비교의 무게를 상상해 보아요.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배낭처럼 그 무게가 느껴지나요? 그 배낭 안에는 타인의 성공, 사회의 기대, 과거의 후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배낭을 열어보지 말고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세요. 네, 너는 여기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지배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산속의 새소리가 배경처럼 들려오듯 외부 소음은 멀어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이 관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게가 서서히 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비교의 무게는 종종 감정의 층으로 쌓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러움, 그 아래는 자책, 더 깊이엔 두려움. 이 층을 하나씩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아요. 먼저 부러움을 느껴보세요. 저 사람의 삶이 부럽네 하는 그 솔직한 감정.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음으로 자책의 층으로 내려가 보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를 적대시하지 말고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세요. 산속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이 인정으로 층이 얇아집니다. 실제 사례로 한 50대 초반의 경영자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보며 자신의 나이를 탓하곤 했어요. 이제 나는 뒤처졌어 하며 무기력해지고 가정에서도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명상 앱을 통해 이 과정을 시작한 후 무게를 인정하는 데 집중했대요. 매일 아침 10분 호흡과 함께 감정을 관찰하니 두려움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 라는 깨달음. 그 후 그는 후배들을 멘토링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고 회사 내에서 더 존경받게 됐어요. 이처럼 층을 인정하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호흡을 동반자로 삼아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무게를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내쉴 때 그 무게를 약간씩 놓아주는 이미지를 그려보아요. 산속에 시냇물이 흐르듯 호흡이 감정을 씻어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며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어깨가 내려앉고 가슴이 열리는 그 감각. 비교의 무게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지탱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 20대 초반의 프리랜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로그에서 다른 작가들의 글을 보며 자신의 문장을 비하하곤 했어요. 내 글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하며 쓰기를 포기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산속 캠핑 중 자연의 리듬에 영감을 받아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무게를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니 부러움이 창의력의 원천으로 바뀌었대요. 이 감정은 나를 성장시키는 신호야 라는 관점. 그 후 그의 글은 더 솔직하고 깊어졌고 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인정은 이렇게 창조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장의 핵심은 관찰과 수용입니다. 비교의 무게를 적으로 보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요. 산속의 바위가 세월을 견디듯 우리 마음도 그 무게를 통해 단단해집니다.
눈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이마시며 인정한다. 내쉬며 평화가 온다. 이 감정이 몸에 스며들게 하세요. 산의 고요가 여러분을 감싸듯 이 인정의 순간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무게를 내려놓는 여정의 첫걸음, 여러분은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 비교의 뿌리를 탐구하기. 여러분, 산속에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이제 마음속 비교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 장은 그 뿌리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비교라는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왜 그렇게 깊이 박히는지 탐색하며 그것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과 견주게 하지만 그 뿌리는 종종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려온 더 잘해야 해라는 속삭임, 가족의 기대, 학교의 경쟁, 직장의 압박. 이 모든 것이 쌓여 마음의 토양에 뿌리를 내립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뿌리를 상상해 보세요. 산속의 흙 속 깊이 파고든 뿌리처럼 그것은 영양을 빨아들이지만 때론 나무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그 뿌리를 약화시키고 자유로운 성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해 보아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작은 경험에서 싹트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의 그림을 보며 내 것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느꼈던 그 순간, 그 감정이 반복되며 뿌리가 깊어집니다. 사회는 우리를 표준화된 틀에 맞추려 하고 미디어는 완벽한 이미지를 쏟아냅니다. 이 뿌리는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불안과 피로를 키웁니다. 산속의 나무가 뿌리를 뻗어 물을 찾듯 비교도 생존 본능에서 오지만 과도하면 나무를 기울어지게 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 뿌리를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호흡이 산속의 맑은 물처럼 마음을 적시며 뿌리의 윤곽을 드러내줍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해가 깊어질수록 해방감이 따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느껴보아요. 한 40대 초반의 마케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었어요. 형제와의 비교가 일상이 되어 직장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볼 때마다 내 생각은 왜 부족할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이 뿌리로 인해 창의력이 막히고 회의 때마다 긴장감이 쌓였죠. 주말에도 일 생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관계마저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다 산속 트레킹 중 자연의 뿌리 시스템을 보며 영감을 받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호흡과 함께 비교의 기원을 탐구하니 부모님의 사랑이 왜곡된 형태로 뿌리 내렸음을 깨달았대요. 이 뿌리는 보호하려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네라는 인식. 그 후 그는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소중히 여기게 됐고 팀에서 혁신적인 제안을 하며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뿌리를 탐구하면 과거의 그늘이 사라지고 현재의 빛이 스며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편안히 앉아 손을 배에 올려놓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뿌리의 깊이를, 나갈 때 그 연결을 상상하세요. 비교의 뿌리는 종종 여러 층으로 얽혀 있습니다. 표면층은 사회적 압력, 그 아래는 개인적 트라우마, 더 깊이는 본능적 두려움. 이 층을 하나씩 탐색해 보아요. 먼저 사회적 층.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야 해 라는 믿음.
이 믿음을 인정하며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하세요. 산속의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듯 호흡이 그 층을 스치며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층. 과거의 실패나 비판이 뿌리를 키운 경우 그 기억을 떠올리되 감정을 과도하게 키우지 말고 관찰하세요. 이 기억은 나의 일부지만 전부는 아니야. 이 관점이 뿌리를 느슨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뿌리의 영양원을 끊는 연습을 해보아요. 비교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건 외부 자극입니다. 소셜미디어, 대화, 뉴스. 이 장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산속의 고요한 숲처럼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 안의 소리를 듣세요. 이 비교는 나의 진짜 욕구와 맞는가? 하고 물어보아요. 답이 나오면 뿌리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 작곡가가 이 방법을 통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히트곡을 보며 내 음악은 왜 주목받지 못할까 하며 고통받았어요. 어린 시절 피아노 선생님의 비교가 뿌리였죠. 그로 인해 창작이 막히고 공연 불안이 생겼습니다. 산속 명상 리트리트에서 뿌리를 탐구하니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깨달음이 왔대요. 뿌리를 풀어내자 독창적인 곡이 쏟아졌고 독립 앨범을 발매하며 팬을 모았습니다. 탐구는 이렇게 창조력을 해방합니다. 호흡을 더 깊게 활용해 보아요. 들이마실 때 뿌리의 힘을 느끼고 내쉴 때 그 힘을 놓아주세요. 산속의 뿌리가 토양을 안정시키듯 우리의 뿌리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타인의 성공이 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관점. 이 전환으로 뿌리가 영향을 잃고 약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동료들의 논문 수를 비교하며 내 연구는 왜 부족할까 하며 번아웃에 시달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가 뿌리였죠. 연구실에서조차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명상그룹에서 뿌리를 탐구한 후 비교는 영감이지 잣대가 아니야 라고 깨달았대요. 그 후 학생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뿌리를 탐구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장의 탐구는 내면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비교의 뿌리를 지도에 표시하며 그것이 전체 숲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산속의 나무들이 서로 연결된 뿌리로 지탱하듯 우리도 연결된 존재지만 각자 독립적입니다. 눈을 뜨기 전에 마지막 호흡으로 뿌리를 상상하세요. 그것이 서서히 풀어지는 모습. 이 뿌리는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 이 확신이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탐구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이 과정이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 감사와 자기 수용의 꽃 피우기. 여러분, 산속에 봄 기운이 스며들어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이제 마음속에 감사와 자기 수용의 꽃을 피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 장은 비교의 그림자가 가린 내 안의 선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비교가 우리를 작게 만들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산속의 야생화가 조용히 피어나 주변을 밝히듯 감사함은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불러들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늘의 작은 축복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건강한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수용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호흡이 산속의 이슬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며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안내할 거예요. 감사의 꽃은 어떻게 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일상의 순간에서 싹트곤 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멈춰서서 이 순간 고마워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행위. 비교가 무게를 더할 때 감사는 그 무게를 녹여줍니다. 산속의 호수가 주변 풍경을 반사하듯 마음도 자신의 강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비교의 그늘을 걷어내고 내 안의 빛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야 라고 느껴보세요. 자기 수용은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는 태도입니다. 산속의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꽃을 피우듯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층이 열리며 평화가 스며듭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변화를 느껴보아요. 한 40대 후반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동료들의 효율성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하며 자신을 탓하곤 했어요.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쌓이고 가정에서조차 불만이 쌓였습니다. 환자들의 고마운 말조차 무시하며 지냈죠. 그러다 산속 산책로에서 꽃을 보며 영감을 받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며 오늘 환자의 미소가 내게 준 힘을 적었대요. 자기 수용의 연습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되뇌니 비교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이 오르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어요. 이 사례처럼 감사는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꽃을 피워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며 나갈 때 그 감정을 몸에 스며들게 하세요. 비교가 가린 선물, 창의력, 인내심, 따뜻한 미소. 이 선물들을 나열하며 이것이 내 빛이야 라고 속으로 말해보아요. 산속의 꽃밭이 다양한 색으로 어우러지듯 우리의 강점도 각자 다릅니다. 자기 수용은 그 다양성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성장 중이야. 이 관점이 꽃잎을 펼칩니다. 호흡의 리듬에 맞춰 감사의 목록을 확장하세요. 가족의 지지, 친구의 웃음, 자연의 선물. 각 항목이 마음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기 수용의 꽃은 과거의 뿌리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비교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며 피어나죠. 산속의 꽃이 겨울을 이겨내듯 우리는 실패를 걸음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흘려보내세요. 과거의 실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런 재해석이 수용을 키웁니다. 실제로 한 30대 초반의 그래픽 아티스트가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는 클라이언트 피드백에서 다른 아티스트와 비교되며 내 스타일은 왜 인정받지 못할까 하며 창작을 멈췄습니다. 우울감이 쌓여 작업실을 피하곤 했죠. 산속 캠프에서 명상을 배우며 감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 독특한 색감이 고마워 라고 매일 적으니 자기 수용이 싹 텄대요. 그 후 작품이 더 대담해지고 개인 전시를 열어 성공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창의의 문을 열어줍니다. 호흡을 활용해 꽃을 더 활짝 피우세요. 들이마실 때 감사, 내쉴 때 수용을 상상하며 반복하세요. 산속의 향기가 코를 스치듯 이 감정이 온몸에 퍼집니다. 비교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건 외부의 바람일 뿐 내 꽃은 피어나고 있어 라고 대응하세요.
이 태도가 마음의 정원을 가꿉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경쟁업체의 성장을 보며 내 비즈니스는 왜 정체될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팀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산속 리트리트에서 감사와 수용을 연습한 후 내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야 라는 깨달음이 왔대요. 고객들의 충성심에 감사하며 사업을 재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오르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꽃 피우기는 이렇게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이 장의 핵심은 내적 정원의 가꿈입니다. 감사와 수용의 꽃이 피어나면 비교의 가시가 부드러워집니다. 산속의 꽃이 벌을 부르듯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을 끌어당깁니다. 눈을 뜨기 전에 마지막 호흡으로 꽃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내 안의 꽃이 영원히 피어나길. 이 확신이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꽃으로 가득 차 평화로운 여정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장. 호흡으로 가벼움 불러들이기. 여러분, 산속의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스치며 신선함을 전하듯 이제 호흡을 통해 마음의 무게를 녹여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 장은 호흡에 집중하여 가벼움을 불러들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비교의 짐이 어깨를 누를 때 호흡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휘감아도 숨결 하나하나가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줍니다. 산속의 나뭇잎이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듯 호흡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손을 배에 올려놓고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아요. 들이마실 때 가벼움이 스며들고 내쉴 때 무게가 흘러나갑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비교의 그늘을 걷어내고 자유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 산속의 계곡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는 치유의 원천입니다. 호흡의 힘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것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로 인한 긴장이 근육을 조일 때 깊은 호흡은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산속의 공기가 폐를 채우며 에너지를 불어넣듯 각 숨결이 내면의 에너지를 깨웁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호흡을 도구로 삼아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숨이 들면 평화가, 숨이 나가면 자유가 라는 리듬을 따라 해보아요. 호흡은 의식적인 선택, 비교의 자동적인 생각을 의도적인 가벼움으로 전환합니다. 산속의 고요한 아침처럼 호흡이 주변을 정화하듯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인 효과를 주며 반복할수록 깊어집니다. 호흡의 파동이 몸 전체를 진동시키며 비교의 잔재를 씻어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변화를 느껴보아요. 한 40대 후반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을 서로 비교하며 내 쥐도는 왜 효과가 없을까 하며 자책하곤 했어요. 교실에서조차 불안이 쌓여 목소리가 떨리고 수업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무게가 이어져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산속 워크숍에서 호흡 명상을 접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들이마실 때 가벼움을, 내쉴 때 무게를 상상하며 연습했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호흡의 리듬이 마음을 안정시키니 비교의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숨결이 나를 지탱해 라는 깨달음. 그 후 교실에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게 됐고 수업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동료들로부터 칭찬이 쏟아지며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호흡은 일상의 압박을 가볍게 바꿔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호흡을 따라해 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내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집중하세요. 공기가 산속의 신선함처럼 몸을 채웁니다. 이제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며 무거운 감정을 함께 내보내세요. 이 기본 호흡을 10회 반복하며 각 숨결에 의미를 부여해 보아요. 들이마실 때 에너지 충전, 내쉴 때 긴장 해소. 산속의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듯 호흡의 소리가 내면을 올립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비교의 무게가 먼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호흡은 현재의 앵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멀리합니다. 몸의 감각에 몰입하며 가벼움이 온몸에 퍼지는 변화를 관찰하세요. 더 깊이 탐구해보죠. 호흡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표면 호흡은 가슴 중심, 깊은 호흡은 복부까지. 비교의 스트레스가 얕은 호흡을 유발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깊이를 더합니다. 산속의 깊은 계곡처럼 호흡의 깊이가 마음의 깊이를 열어줍니다. 이 장에서 478 호흡법을 소개할게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 내쉬세요. 이 리듬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가벼움을 불러들입니다. 4초 평화 모으기, 7초 무게 정화, 8초 자유 방출. 호흡의 간격이 생각의 여백을 만듭니다. 산속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이 방법으로 비교의 안개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사진가가 이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에서 다른 사진가와 비교되며 내 작품은 왜 부족할까 하며 창작 의욕을 잃었어요. 촬영 현장에서조차 긴장이 쌓여 셔터를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산속 촬영 여행 중 호흡 연습을 시작한 후 478 리듬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대요. 호흡이 내 렌즈를 맑게 해라는 인식. 그 후 사진의 깊이가 더해지고 전시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호흡은 창의의 열쇠가 됩니다. 호흡을 시각화하며 더 강력하게 해보아요. 들이마실 때 하얀 빛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쉴 때 검은 연기의 무게가 나가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산속의 하얀 안개가 산을 감싸듯 이 빛이 몸을 보호합니다. 이 시각화가 호흡을 생생하게 만들며 가벼움을 증폭시킵니다.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며 빠른 호흡으로 에너지를, 느린 호흡으로 평화를 조절하세요. 비교에 급한 생각이 들 때 느린 호흡으로 대응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초반의 요가 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서 참가자들의 유연성을 보며 내 몸은 왜 나이 들었을까 하며 자신감을 잃었어요. 강의가 부담스럽고 참가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속 명상센터에서 호흡 중심 수련을 한 후 시각화 기법을 도입했대요. 호흡이 내 몸을 새롭게 해라는 믿음. 그 후 수업이 더 영감적이며 참가자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흡은 나이의 무게조차 가볍게 합니다. 이 장의 호흡 연습은 지속적인 힘을 줍니다. 산속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듯 호흡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눈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이마시며 가벼움의 문 열기, 내쉬며 무게의 문 닫기. 이 감정이 몸에 새겨지도록 하세요. 호흡이 여러분의 가장 강한 무기, 비교의 세상을 넘어서는 열쇠입니다.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이 가벼움이 마음의 여정을 더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5번째 장, 새로운 관점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여러분, 산속의 새가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처럼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이 장은 비교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비교가 우리를 땅에 묶어두려 할 때 우리는 그 사슬을 끊고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속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처럼 삶의 전체 그림을 보며 자신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자유로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이 새로운 관점이 비교의 잔재를 완전히 흩어버리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산속의 바람이 몸을 감싸듯 이 여정이 여러분을 더 높이 이끌어요. 이제 그 비상을 준비하며 마음의 날개를 펼쳐보아요. 새로운 관점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그것은 비교를 세상의 한 조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의 증거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산속의 나무들이 각자 다른 높이로 자라지만 숲 전체를 이루듯 우리의 삶도 연결된 일부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고정된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비교는 선택적인 렌즈일 뿐 나는 다른 렌즈를 쓸 수 있어 라는 인식. 호흡이 산속의 산소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며 관점을 확장합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해방감을 주며 지속하면 삶의 패턴을 바꿉니다. 비교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자유가 몸 전체에 스며듭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힘을 느껴보아요. 한 40대 중반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보며 내 이야기는 왜 주목받지 못할까 하며 글쓰기를 포기하곤 했어요. 출판 거절이 쌓여 우울감이 깊어지고 창작실에서조차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해지며 일상이 무거워졌죠. 그러다 산속 산책 중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영감을 받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점 연습으로 타인의 성공은 내 영감의 원천이라고 재구성했대요. 내 여정은 독특해 라는 시각. 그 후 글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독자층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독립출판으로 성공하며 삶의 만족을 되찾았어요. 이처럼 관점 전환은 창작의 문을 열고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비상을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 팔을 살짝 펼치고 호흡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 새로운 관점을 모으고 나갈 때 낡은 시각을 놓아주세요. 비교의 장면을 떠올리며 이건 하나의 이야기일 뿐 나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 라고 말해보아요. 산속의 새가 바람을 타듯 마음이 가벼워지는 감각을 즐기세요.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일상의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관점은 우리의 선택, 고정된 진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빛이 내 빛을 가리지 않아 라는 확신이 날개를 달아줍니다. 호흡의 리듬에 맞춰 자유로운 시야를 확장하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 넓음이 마음을 채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새로운 관점은 층으로 쌓입니다. 첫 층은 재해석, 비교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보는 거예요. 산속의 동물들이 공존하듯 우리는 서로의 여정을 보완합니다. 다음 층은 확대, 개인적 시야를 전체로 넓히기. 이 순간의 비교가 삶의 전부가 아니야. 이 관점이 자유를 키웁니다. 산속의 안개가 걷히듯 호흡이 층을 투명하게 합니다. 실제로 한 30대 후반의 엔지니어가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는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보며 내 생각은 왜 뒤처질까 하며 자신감을 잃었어요. 회의가 두려워지고 혁신이 막혔습니다. 산속 캠핑에서 별을 보며 관점 전환을 시도했대요. 비교는 성장의 지표로 재정의하니 팀워크가 강화됐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회사 내에서 인정받았어요. 층 쌓기는 이렇게 성과를 불러옵니다. 날아오르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점을 강화하세요. 눈을 감고 산 정상에서 새가 되는 자신을 상상해 보아요. 아래로 펼쳐진 숲, 비교의 나무들이 작아 보입니다. 호흡이 바람처럼 몸을 들어올리며 나는 이 하늘의 주인이라는 느낌.
산속의 자유로운 공기가 폐를 채우듯 이 이미지가 마음을 해방합니다. 관점의 속도를 조절하며 급한 비교가 들 때 느린 시야로 대응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내 길은 아름다워. 이 태도가 비상을 지속시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여성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에서 다른 상담사와 비교되며 내 방법은 왜 효과가 적을까 하며 번아웃에 빠졌어요. 세션이 부담스럽고 클라이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산속 명상 모임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며 각자의 여정이 다르듯 내 접근은 독특해 라고 깨달았대요. 그 후 세션이 더 깊어지고 입소문으로 클라이언트가 늘어났습니다. 관점은 관계의 열쇠가 됩니다. 2장의 비상은 영원한 자유를 약속합니다. 산속의 새가 돌아올 둥지를 알듯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일상에 착지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 마지막 호흡으로 자유를 새겨보세요. 들이마시며 넓은 하늘, 내쉬며 자유로운 나. 이 감정이 삶에 스며들게 하세요. 비교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은 여러분, 이제 그 자유를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산의 영원한 바람처럼 이 관점이 여러분을 지탱할 거예요. 명상의 끝에서 마음의 평화가 지속되길 바랍니다.